사람이 사람을 먹으면 안 되는 이유 정말 궁금하지 않으신가요? 오늘은 이 금기된 주제에 대해 우리가 몰랐던 충격적인 사실들을 함께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세상에는 정말 다양한 종류의 고기들이 존재하죠. 우리 식탁에 흔히 오르는 소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같은 것들이요. 이들은 일상적인 식재료로 널리 소비되며 문화권에 따라 다양한 방식으로 요리되어 왔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우리가 함께 깊이 있게 알아볼 고기는 이런 평범하고 익숙한 고기가 아닙니다. 바로 사랑고기, 즉 인육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인육 섭취가 절대로 허용되지 않는다는 것은 인류 보편의 상식이며 누구에게나 명백히 받아들여지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이처럼 확고한 윤리적인 문제 외에 인육을 먹으면 안 되는 또 다른, 어쩌면 훨씬 더 섬뜩하고 근원적인 이유가 있을까요? 네,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는 이 도덕의 단단한 벽을 넘어 만약 우리가 인육을 먹게 된다면 우리 몸 안에서 어떤 생물학적인 변화들이 불가역적으로 일어나게 될지 그동안 금기시되어 왔던 지식을 심층적으로 탐구해 볼 거예요. 이 이야기는 단순히 공포감을 조성하거나 무서운 이야기를 하려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오히려 인류가 어떻게 지금까지 수많은 위협 속에서도 살아남을 수 있었는지 그 생존의 비밀과 과학적인 근거들을 밝히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그러니 마음 단단히 먹고 지금부터 제가 들려드릴 과학적이고 때로는 충격적인 이야기에 집중해 주시길 바랍니다. 인육을 먹으면 안 되는 가장 핵심적이고도 치명적인 이유 중 하나는 바로 프리온이라는 정체불명의 단백질 때문입니다. 프리온은 바이러스나 박테리아처럼 우리가 흔히 감염원으로 알고 있는 병원체와는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프리온은 일종의 단백질인데요. 이것을 가장 쉽게 설명하자면 우리 몸에 교묘하게 잠입한 단백질로 위장한 자살 스파이 같다고 할 수 있습니다. 좀 더 자세히 설명하자면 프리온은 생명체도 아니고 바이러스도 아닙니다. 그저 우리 몸의 세포 내에 원래부터 존재하는 정상적인 단백질이 어떤 이유로 인해 비정상적으로 잘못된 형태로 접혀버린 것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이 잘못 접힌 단백질이 외부에서 몸속으로 들어오게 되면 정말 상상하기 힘든 끔찍한 일이 벌어지기 시작합니다. 이 비정상 프리온은 마치 악의적인 명령을 내리듯이 주변에 있는 정상적인 단백질들에게도 너도 나처럼 잘못 접혀 라고 강제로 명령을 내리기 시작합니다. 이는 마치 단백질계의 좀비 바이러스와 같은 전염성을 띠며 주변의 모든 정상 단백질을 자신과 같은 비정상적인 형태로 변형시키는 연쇄 반응을 일으킵니다. 이 비정상적인 명령은 사실상 무시할 수가 없습니다. 일단 변형되기 시작한 프리온들은 서로 뭉치고 또 뭉쳐서 거대한 덩어리를 형성하게 되는데 이 덩어리들은 세포 내부에서 축적되어 결국 세포를 파괴하는 비정상적인 응집체를 만들어 버립니다. 특히 뇌세포와 같은 신경세포에 이러한 응집체가 쌓이게 되면 세포 기능이 마비되고 결국 세포가 죽음에 이르게 됩니다. 여기서 정말 소름돋는 과학적인 반전은 프리온의 감염 방식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우리 몸의 면역 시스템은 이 프리온을 외부의 적으로 인식하지 못하고 그냥 통과시켜 버린다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바이러스나 박테리아 같은 외부 침입자가 몸에 들어오면 우리 몸의 정교한 면역 군대가 즉시 출동해서 침입자를 공격하고 제거하는 방어 체계를 가동합니다. 하지만 프리온은 우리 몸의 정상 단백질과 구조가 너무나도 유사하기 때문에 면역 체계가 이들을 외부 침입자로 전혀 알아차리지 못합니다. 마치 아군으로 위장한 적군처럼 프리온은 외부에서 침투한 적이 아니라 마치 우리 몸의 내부에서 자연스럽게 발생한 것처럼 인식되어 아무런 저항 없이 뇌 깊숙한 곳까지 자유롭게 침투가 가능해집니다. 쉽게 말해서 프리온 질병에 노출되면 우리 몸의 면역력은 속수무책으로 제로가 되어버리는 셈이죠. 어떠한 방어 기제도 작동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프리온이 사람에게서 사람으로 전파될 때 일으키는 가장 대표적이고도 끔찍한 질병은 바로 크루병이라는 것입니다. 이 병에 걸리게 되면 환자의 뇌가 스펀지처럼 구멍이 숭숭 뚫리면서 점차 녹아내리는 증상을 보이게 됩니다. 이 병의 실체가 처음 밝혀진 계기는 실제로 있었던 사례를 통해서입니다. 과거 파푸아뉴기니의 포레족은 독특한 장래의식을 가지고 있었는데 바로 돌아가신 친척의 뇌를 먹는 풍습이었습니다.
이 풍습 때문에 포레족 사람들 사이에서 크루병이 집단적으로 발생하게 된 거죠. 뇌를 먹었던 사람들이 어떻게 되었을까요? 처음에는 균형 감각을 잃고 걷는 것이 힘들어지기 시작합니다. 이어서 온몸을 주체할 수 없이 계속 떨거나 경련을 일으키기도 하고, 때로는 발작적으로 이유 없이 웃는 증상을 보이기도 합니다. 이런 끔찍한 이상 증상들이 계속해서 반복되다가 결국 사망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뇌 조직이 프리온에 의해 파괴되고 녹아내리면서 이런 비정상적인 증상들이 발생하는 거예요. 특히 뇌 조직이 파괴되어 감정 조절 능력을 상실하게 되기 때문에 환자들은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계속해서 웃는 모습을 보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크루병은 웃음병이라고 불리기도 했습니다. 이 병에 일단 걸리게 되면 100% 사망에 이르게 되며, 현대의학으로도 안타깝게도 아직까지 치료법이 전혀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바로 동족포식의 치명성을 보여주는 명백하고도 소름 끼치는 증거입니다. 다른 동물성 고기, 예를 들어 소고기나 돼지고기, 닭고기 등은 적절한 조리 과정을 거치면 섭취에도 건강상 큰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인육이 절대로 안 되는 이유는 바로 단백질 구조의 유사성 때문입니다. 같은 종족의 단백질은 서로 너무나도 비슷하게 생겼기 때문에 비정상 프리온이 정상 프리온으로 쉽게 전이되고 복제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마치 소가 소를 먹으면 광우병에 걸리듯이 사람이 사람을 먹으면 단순한 도덕적인 문제를 넘어서 생존 자체를 위협받게 되는 겁니다. 이것은 우리 유전자가 스스로의 존속을 위해 보내는 강력한 경고 메시지인 셈입니다. 프리온 문제만으로도 인육 섭취는 충분히 강력하게 금기되어야 할 이유가 됩니다. 하지만 과학적으로 봤을 때 인육이 위험한 이유는 이것 말고도 최소한 두 가지가 더 존재합니다. 첫 번째는 바로 자가 중독의 공포 혹은 독소의 되돌림이라고 부르는 현상입니다. 우리는 현대 사회를 살아가면서 알게 모르게 끊임없이 다양한 유해 물질들을 몸에 축적하고 있습니다. 중금속, 환경호르몬, 미세 플라스틱, 잔류 농약 등 셀 수 없이 많은 유해 물질들이 우리의 몸속에 차곡차곡 쌓여가는 거죠. 이러한 물질들은 먹이사슬의 단계를 거쳐 상위 포식자로 갈수록 그 농도가 점점 더 짙어지는데, 이것이 바로 생물 농축의 원리입니다. 인간은 먹이사슬의 가장 높은 단계에 위치한 최상위 포식자 중 하나이므로 다른 생명체보다 훨씬 많은 독소를 몸에 축적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런데 만약 우리가 같은 종족, 즉 사람을 섭취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 몸이 수십 년간 축적해온 이러한 독소 덩어리들을 그대로 흡수하게 되는 겁니다. 이것은 말 그대로 독소의 되돌림이자 내 몸이 스스로를 오염시키고 중독시키는 자가 중독의 공포를 의미합니다. 남의 독소를 받아들이는 것을 넘어 우리 자신의 독소를 다시 우리 몸으로 되돌리는 행위인 거죠. 정말 생각만 해도 끔찍하고 아찔한 상황이 아닐 수 없습니다. 두 번째 위험은 바로 영양학적 비효율성입니다. 즉, 인육은 가성비 최악의 식재료라는 점입니다. 소고기나 돼지고기처럼 식용으로 길러지는 가축들에 비해 인간의 몸은 그 근육량이 상대적으로 적고 지방 함량이 높은 편입니다. 이는 단백질을 얻기 위해 섭취해야 하는 칼로리 대비 얻을 수 있는 순수 단백질의 양, 즉 영양적 효율이 극도로 낮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프리온 감염의 위험과 자가 중독의 공포, 그리고 인류의 보편적인 윤리적 금기를 깨면서까지 얻을 만한 영양적 가치가 사실상 전무하다는 거죠. 심지어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 섭취해야 할 특별한 이점도 전혀 없습니다. 게다가 인간은 본질적으로 잡식성 동물입니다. 이는 다양한 식재료로부터 영양분을 섭취할 수 있다는 뜻이며, 사실 육식 자체를 하지 않아도 생존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오히려 건강을 위해서라면 육류 섭취를 줄이거나 채식 위주의 식단을 선택하는 것이 더 권장되기도 합니다. 실제로 엄격한 채식주의자들에게서 육류 섭취 부족으로 인한 심각한 건강 문제가 크게 발견된 경우가 거의 없다는 사실이 이를 뒷받침합니다. 인류는 오랜 역사 동안 다양한 식량 위기를 겪어왔지만 인육 섭취는 언제나 최후의 수단으로 여겨졌고 그마저도 끔찍한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인육 섭취는 단순한 육체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정신의 붕괴와 인간성의 상실을 초래합니다. 우리 인간 사회는 공감 능력을 핵심 기반으로 하여 유지되고 발전해 왔습니다.
타인의 고통에 공감하고 서로를 배려하며 협력하는 것이 인류 문명의 근간을 이룹니다. 그런데 식인행위는 이러한 공감 능력을 정면으로 부정하는 말 그대로 인지 부조화를 불러일으키는 행위입니다. 한 인간의 생명을 도구화하고 소비하는 행위는 이 인간 존엄성을 말살하는 것이며, 이는 우리 내부의 도덕적 나침반을 완전히 망가뜨리는 것과 같습니다. 이 절대적인 금기를 범하는 순간 인간은 단순히 육체적인 질병에 시달리는 것을 넘어 인간성의 상실이라는 돌이킬 수 없는 심각한 정서적, 정신적 타격을 입게 됩니다. 자기 종족을 잡아먹는다는 행위는 우리 뇌의 가장 깊은 곳에 있는 본능적인 윤리의식과 도덕 감각을 파괴합니다. 육체적인 질병뿐만 아니라 정신적으로도 완전히 붕괴되는 일이 인육 섭취로 인해 발생할 수 있다는 거죠. 인간으로서의 정체성마저 흔들리는 경험을 하게 될 것입니다. 정말 상상만으로도 머리가 지끈거리고, 아니 솔직히 상상조차 하기 싫은 끔찍한 일입니다. 우리는 가끔 뉴스에서 접하게 되는 묻지마 폭행이나 과거의 지존파 같은 극악무도한 범죄 조직들이 저질렀던 만행들을 보면서 엄청난 충격과 공포를 느끼곤 합니다. 실제로 그들이 저지른 일인데도 그저 뉴스 보도를 듣는 것만으로도 너무나 끔찍하고 소름 끼치잖아요. 이런 극단적인 사례들을 통해 우리는 인류의 금기가 결국 우리 인간들이 스스로의 존엄성을 지키고, 더 나아가 종족 전체의 생존을 위한 생존 코드였다는 것을 다시 한번 명확하게 깨닫게 됩니다. 이러한 금기들은 단순한 미신이나 도덕률이 아니라 인류가 수백만 년에 걸친 진화를 통해 체득한 지혜의 정수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구독자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오늘은 인육금기에 숨겨진 프리온의 저주 자가, 중독의 공포, 그리고 정신 붕괴와 인간성의 상실이라는 세 가지 과학적 비밀과 인류학적 의미를 깊이 있게 파헤쳐 봤습니다. 이 모든 복잡하고도 강력한 금기들은 결국 인류라는 종족의 멸망을 막고 우리의 존속과 발전을 위한 가장 강력한 생존 코드였던 거죠. 이 금기들이 없었다면 우리는 이미 오래전에 스스로를 파괴하고 사라졌을지도 모릅니다. 정말 신기하고 놀라운 사실은 우리 조상들은 현대 과학이 발달하기 훨씬 이전, 즉 미생물이나 프리온 같은 존재에 대해 과학적으로 전혀 알지 못했을지라도 같은 종족을 먹으면 치명적인 병에 걸려 죽거나 사회 전체가 붕괴될 수 있다는 사실을 경험적으로 깨달아 이러한 강력한 금기를 만들어냈다는 것입니다. 이는 단순히 미신적인 두려움을 넘어 인류가 생존을 위해 발휘한 놀라운 통찰력과 지혜의 증거입니다. 이처럼 인육 섭취를 금기시하는 문화는 인류 진화의 위대한 승리이자 종족 보존을 위한 현명한 선택이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 우리가 함께 다룬 이 금기된 지식이 결국 금기라는 것이 단순히 하지 말라는 명령이 아니라 더 나은 생존을 위한 우리 인류의 깊은 지혜와 과학적 통찰의 결과물이었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해 주었습니다. 우리의 조상들이 남긴 이 중요한 메시지를 현대 사회에서도 깊이 새겨야 할 것입니다. 지금 바로 댓글로 여러분은 인류 역사상 가장 충격적이라고 생각하는 과학적 발견이나 오늘 다룬 내용 외에 궁금한 점이 있다면 자유롭게 의견을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흥미로운 질문은 다음 영상의 주제가 될 수도 있습니다. 정말 궁금한 것이 있다면 제가 심층적으로 조사하고 연구하여 영상을 만들어서 채널에 올리겠습니다.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와 소통은 이 채널의 중요한 원동력이 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이렇게 복잡하고 미스터리한 세상에 숨겨진 진실들을 함께 탐구하고 밝혀내는 데 가장 강력한 추진력이 됩니다.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건강과 안전, 그리고 인류의 지속적인 번영을 기원합니다.